만약 끔찍한 재난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마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25년 LA를 집어삼킨 최악의 산불.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모여들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는 불안과 갈등뿐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며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손에 들린 작은 컵라면 한 그릇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나눔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윌슨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 그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서 급박한 경고음이 울렸어요. 긴급 재난경보 강풍을 타고 확산되는 산불로 인해 즉시 대피하십시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산불이 발생했고 대부분 금방 진압됐으니까요. 그런데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했어요. 짙은 회색 연기가 몰려오더니 공기가 순식간에 매캐해졌어요. 거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몇 분 뒤 전봇대가 불길에 휩싸여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엉망진창으로 뒤섞였고 거리에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이미 도로는 마비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도망치려 하면서 교통은 거의 정지된 상태였고 도로 위에는 버려진 차들도 많았어요. 차를 버리고 걸어가야 하나 고민할 즈음 라디오에서 대피소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무작정 가까운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체육관을 개조한 대피소 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쳤고 지친 얼굴로 바닥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이봐, 이건 내 자리야. 건들지 마. 우리 애가 목말라 죽겠다고. 물 좀 달라고. 갈등과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돕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날카로워졌어요. 화장실 줄은 끝도 없이 길었고 바닥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로 공기가 탁했고 천장의 환풍기는 멈춰 있었어요.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구석진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혼자서 작은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주변이 어수선한데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웅크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니?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아이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산불은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도로 상황도 최악이라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쉽게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아이를 안심시키고 최대한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이었죠. 저는 제 코트 한쪽을 아이에게 덮어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코트를 잡아당겨 몸을 감쌌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고픔과 불안 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대피소에는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물을 나눠 마시기에도 양이 너무 적었어요.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한 듯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작은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긴급 지원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피소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호 물자가 도착했습니다. 체육관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가 박스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안에서 나온 것은 육개장 사발면, 라면 용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이게 뭐야? 컵라면? 뜨거운 물도 없는데? 처음엔 다들 미적지근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라면 용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한국에서 보낸 구호 물자래. 한 남성이 박스에서 컵라면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는 있는 건가요? 뜨거운 물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물과 기본적인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컵라면이라니 과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분께서 컵라면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거 국물이라도 마시면 좀 따뜻해지지 않겠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 아이는 대피소 구석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작은 손으로 컵라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컵라면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어디서 구하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뜨거운 물 있긴 한데. 사람들은 동시에 목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피소 구석에 있던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쪽에 응급의료팀이 가져온 휴대용 가스버너가 있어요. 거기서 물을 끓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찾으러 다녔고 누군가는 의료팀에게 부탁해 가스버너를 빌리려고 했습니다. 몇 분 뒤 기적처럼 뜨거운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냄새가 정말 좋네요. 배고팠는데 드디어 따뜻한 걸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다들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컵라면 한 그릇.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따뜻한 국물이 주는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나눔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컵라면을 받은 사람들은 옆 사람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저도 배고프지만 당신 먼저 드세요. 아이들이 먼저 먹어야죠. 처음에는 서로 다투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국물을 나누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먼저 먹으라고 배려하고 혼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먹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컵라면 하나를 건넸습니다. 먹어볼래?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컵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더니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에밀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컵라면 하나가 이 아이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어디 사셨나요? 산불이 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서로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위로가 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버텨야죠. 컵라면 하나가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을 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돕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더 구하러 나갔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었으며, 또 누군가는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컵라면 용기들을 치우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 쓰레기까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지지 않겠어? 어두웠던 대피소 안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공간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컵라면 덕분인가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작은 배려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대피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함께 나눠 먹는 동안 사람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구조대는 왜 이렇게 늦는 거지? 초조함이 커지자 사람들의 감정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컵라면이 다 떨어지자 다시 불안과 짜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컵라면 몇 개로 하루를 버티라는 건가? 차라리 다른 대피소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던 그 순간 한 남성이 한국에서 보내진 구호 물품 박스를 가리키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컵라면이야? 빵이나 통조림을 보내면 더 나았을 거 아냐? 그 말을 듣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컵라면은 보관도 어렵고 물도 필요하고 우리 상황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먹으려면 뜨거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도 부족한데 컵라면을 보내다니 별로 실용적인 선택은 아니었네요. 저도 순간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컵라면이 최선이었을까? 차라리 다른 음식이 왔다면 더 도움이 됐을까? 그때 대피소 한쪽에서 조용히 컵라면 용기를 들여다보던 에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에밀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손으로 컵라면 용기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이건요, 엄마가 저랑 같이 먹던 거랑 똑같아요. 순간 대피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랑 슈퍼에 가면 꼭 이거 사달라고 했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국물이 맛있어지고 엄마가 항상 이거 먹으면 힘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에밀리는 국물이 묻은 용기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니까 엄마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컵라면 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요. 컵라면이 실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걸로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제야 컵라면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컵라면이 완벽한 구호 식량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순간 이곳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음식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절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안정을 주었고, 나누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걸 보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보낸 거였어요. 그제야 불만을 말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컵라면을 보내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컵라면이 떨어진 이상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때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물과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남은 물과 식량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를 치우며 대피소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 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도와줄래?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컵라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거 깨끗이 하면 다시 쓸 수도 있을까요?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적어도 대피소가 더 깨끗해지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대피소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뒤쪽 창고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가 꺼낸 것은 대형 보온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미지근한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컵라면뿐만 아니라 따뜻한 차라도 만들어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컵라면 하나 때문에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구나.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피소 내부를 정리하며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고, 누군가는 남은 식량과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구호 물품 상자에서 종이와 펜을 찾아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에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그림을 내밀었고, 주변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은 그 그림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이곳에서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멀리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저거 헬리콥터 소리 아니에요? 누군가가 외치자 모두가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커다란 헬리콥터가 대피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대피소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구조대가 왔다. 드디어 도와주러 왔어.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구조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구호 요원들이 뛰어내리며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확인하며 탑승을 도왔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먼저 헬리콥터로 이동했고, 노약자와 아이들도 차례대로 구조대원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에밀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어머니도 분명 너를 찾고 계실 거야.
그리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 대피소 입구에서 한 여성이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라더니 곧바로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에밀리는 전력으로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연신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에밀리. 엄마, 나 엄마가 찾을 줄 알았어.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 중 몇몇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대피소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고 작은 나눔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헬리콥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대피소를 돌아보았습니다.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연대와 따뜻함이 남아있는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에단 아저씨.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로 도운 거야. 너도 나를 도와줬어. 헬리콥터가 이륙하며 아래로 대피소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피소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누며 버텨낸 곳, 그리고 결국 함께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LA 산불 피해 현장에서 컵라면 한 그릇이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불씨가 되었던 순간을 전해드렸습니다. 재난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거창한 지원이 아니라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와 작은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힘든 순간을 마주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